엊그저께 관악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정말 음식점 허가 총량제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장 시행한다는 거 아니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오늘 또 두 분 경제 전문가 모신 김에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폐업의 늪에서 지금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 분야 일부에서는 총량제가 유지되고 있죠. 뭐 택시도 그렇고요. 편의점도 이 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총량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먼저 고문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사실 이제 뭐 식당이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게 1988년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신고제를 했고요. 허가제를 했고요. 매년 이제 수십만 개 이제 뭐 음식점들이 폐업이 되고 정리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 헌법에 반대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헌법 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다음에 헌법 15조에 보면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126조 보면은 사형기업, 사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을 그 관에선 통제하면 안 된다. 생존권 보호해야 된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그대로 뭐 제압을 하는 듯이 이걸 열어라 말아라 한다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퇴행적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뭐 지금 뭐 망할 자유를 내버려 둔다고 뭐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고 강제된 선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이것이 이제 뭐 폐업을 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강제된 선택이었는데 그거를 자유라는 표현을 한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나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뭐 이 행정 출신의 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죠. 음식점 총량제가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공약을 했다가 또 그거를 다시 뭐 퇴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부터 어떤 그 개인의 자유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되는 발언이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는지 이 부분 근본부터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이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지금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론가님, 음식점 총량제는 그렇다면 고민해볼 가치조차 없는 일일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자유시장 경제, 우리나라 자영업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실패를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큰 실패죠. 너무 많고요. 사실 뭐 이 외식업체만 해도 65만 개니까 인구 80명당 하나꼴로 외식업체가 있다는 거니까 사실 안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개입이 어떤 자유시장 경제, 시장 경제의 어떤 원칙을 갖다가 훼손하면서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는 저는 의문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정부의 개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드러운 개입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가령 뭐 어느 학자분이 말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영업을 열 때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자영업의 위험성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자영업을 잘하고 등등등등.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엔 충분한 생계비를 대신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위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10%, 미국은 6%인데 우리나라는 근로자 대비 한 25% 수준이니까 보통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내수 규모가 굉장히 인구가 많아서 산탄한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는 거는 사실은 이 고용시장, 그러니까 구직시장, 직업시장 자체에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점을 갖다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건 장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 그런 부도는 개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을 진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대신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이니까 대신 그동안의 어떤 생계비를 갖다가 보전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식의 어떤 부드러운 개입이 돼야지 이걸 갖다 총량제로 묻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일방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고 기존의 자영업자들한테는 그걸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과 부당함으로 비춰지는 거니까 이거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그런 방안은 안 되겠지만 교육 등등 좀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두 분 모두 공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여야 모두 다시 한번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요, 평론가님 어느 부분을 좀 봐야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 정규직이 몇 %나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화를 갖다 추진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 8년 만에 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지 노동자들이. 그럼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사실은 자영업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자영업의 포화 상태를 부르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짜로 정치가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용시장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그게 공공 부분이 됐든 민간 부분이 됐든 자영업이 덜 매력적으로 비치게끔 하는 내가 취직을 하는 것보다도 자영업을 하는 게 좀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자영업에 몰리는 거니까 자영업이 지금보다는 덜 매력적이 될 수 있게끔 사실 다른 쪽에 어떤 고용시장 자체를 갖다가 더 고급스럽고 더 좋게 만드는데 정치적인 역량이 장기적으로 집중이 돼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분명히 좀 고려돼야 될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많은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죠.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분명히 좀 유념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겁니다. 고모님 좀 조언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망하고 싶어서 자영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자영업을 했을 때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게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굉장히 경직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재취업이 되든가 근본적인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나와 있는 현상만 보고서 지금 대책들을 내시는데 진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자영업으로 안 가고도 재취업이 되는 구조가 되면은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는 얘기들을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데 진짜 표를 받으시려면 근본적인 지금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과 이런 자영업자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장 현안 아닙니까? 그럼 좀 기본부터 공부를 하시고 기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진짜로 귀에 듣기만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로 저는 이 부분들은 대선 주자들이 끌어가는 나라 정책의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많이 실망했습니다.